아마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지만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실천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부유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의 삶을 무탈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멋지동입니다. 피기소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로운 거는 그냥 피해라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내용들, 나쁜 것들은 피하시고 좋은 것들은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분명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 동양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이러한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변하는 것을 알곤 하죠. 짧게는 하루의 주기, 길게는 1년의 주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두 번째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바꾸는 거, 이 습관을 바꾸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만은 보여지는 행동 하나 바꾸는 걸로도 또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이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집에 가서 퇴근을 하시고 항상 방에 늘어져서 OTT를 보고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만, 딱 5분만 바로 문 밖에 나가가지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딱 한 번만 불을 환히 밝히고 거실에서 책을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르게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하루 중에서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쓸데없는 시간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 그걸 하지 말고 다른 유익한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을 주입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 운영법 앞에서 패턴과 관련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동네마다 스터디 카페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밤에 가보면은요, 생각보다 아버님, 어머님 뻘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내가 혼자서 뭔가 독립되고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또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찾아가시는 건데 저는 이거 정말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또한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녀들 역시나 주체적이고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나와의 시간의 싸움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싸워나가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순간들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꿔야 될 건요, 바로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살이 됐건 100살이 됐건 내일 맞이하는 하루는 분명 새로운 하루고 새롭게 펼쳐지는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잘 내내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힘을 내면은 오히려 더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 맞닥뜨리고 나면은 좌절을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 결국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이치와도 똑같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맞아봐야 더 강인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실패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이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단계의 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욕심을 내고 있던 이 대상들을 한번 바꿔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욕심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욕망에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욕심을 내라 라는 거죠. 물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더 열심히 사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은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그릇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의 그릇이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욕심에 내야 될까라는 점인데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일매일 내가 기부하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라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욕심을 낸다면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월 300만 원 안에서 항상 100만 원치의 뭔가 나의 개인적인 그런 사치품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 사치품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받는 사람,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반대로요. 내가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언제나 사회에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은 그 돈을 더 늘려서 500만 원이 되면은 3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이 되면은 500만 원을 기부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성공의 정도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기부하고 나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 나누는 것 속에서 혹은 의미 있는 것을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욕망과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 역시나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상 중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더 가치 있게 욕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착하려 하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좋을지 모르나 그저 바보같이 웃고 있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바보인 거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호구라고 하죠. 그렇게 바보같이 지내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지 않은 겁니다. 착하다 하더라도 영리하게 착해야 되는 거지 바보같이 착한 거는 결코 선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상대방을 더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악행이 되는 겁니다. 선행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의뢰인들을 보게 되면은 간혹 너무 착한 의뢰인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답답한 경우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희생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삐뚤게 만들고 남편 혹은 아내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진정 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리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바꿔야 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편안한 환경을 바꿔라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집을 바꿔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지기 쉽고 내가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공간들은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한 강사분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형법 강사님이셨는데 형법 강사님께서 한 예를 들려주셨는데 엄청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의 자제분이셨고 그런 자제분이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정말 경치 좋은 별장을 지어가지고 강이 보이는 곳에 방을 탁 내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사법시험에 결코 붙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강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고 뭐 더 가지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는다면은 더 잘 노력할 이유가 없죠. 굳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잘 살고 싶다라고 의욕을 하면서도 실상 내가 지내는 환경은 내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분지족 정말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지녀야 될 제1가치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순간의 게으름을 단지 안분지족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취적이고 더 나아가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거짓된 안락한 공간에서 꼭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버려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번에 대박이 터지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활력소로서 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뭔가 하나만 터지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산다. 그것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인 겁니다. 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 혹은 그 이전에 예전에 쌓아왔던 것이 발현이 되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요행수가 터져서 큰 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좋은 운들, 수많은 재산들이 왔다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부자의 단면에 속고 있습니다. 그 오늘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내일도 부자일 확률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잠깐 반짝 큰 돈을 벌었다가 다시 또 보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대박이 터지면이라는 것보다는 매 순간 그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노력들을 쌓아가는 것. 그게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행과도 같은 그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제가 보통 기업체 대표님들,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유독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의기소침해 있다면은 좋은 기운이 모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촬영을 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도 한 골목에 있는 식당에 그 백종원 대표님께서 주인이 의기소침해 있으면은 그 의기소침한 기운을 그 손님들이 먹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뭐 음식을 만드는 것들뿐만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시고 회사를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리는 것, 그 모든 마음을 담고 행동을 쌓아가는 것들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운이 담기는 겁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공간에 좋은 기운이 쌓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그간의 실패와 나쁜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작아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삶을 털어내고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딱 어제까지만 힘들었고 오늘은 이제 털고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긍정의 순간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잘 됐다가 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의심을 넘어서는 부정이 너무너무 강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살피고 경계하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쇠약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요. 여러 하는 일들, 운들에 있어서도 탁탁탁탁탁탁 맞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뭔가 제의가 들어왔다라든지
크든 작든 일이 들어왔다라면은 들어온 일은 끊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오늘 하는 일이 그런 작은 일, 그러니까 작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또 다른 큰 운을 몰고 오고 다시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지나친 의심, 너무너무 지나친 경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좋은 기회, 그 대운의 시작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점도 항상 잘 살피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쉽게 망하는 분들, 보통 이런 분들 문서와 계약 정말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큰 곳, 작은 곳 가릴 거 없이 많은 곳들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약서를 다루고 그 계약서 안에 문건들을 다루는 것만 봐도 이 기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곳인지를 대강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 업체들인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뭔가 카톡이나 메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가벼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쌓았을 때 그것을 바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작을 때라고 해도 지킬 것들은 미리 지금부터 지켜나가야 더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도 크게 그 다음에 잘 될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은 이 문서와 서류들을 가벼이 해서 잘된 분들은 잘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존감이 자만감이 되고 기본적인 예의를 어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저는 너무나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법을 잘 알아서 잘 사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돈이 많은 것이 어떤 인격체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격이 높아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큰 식당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간혹 보게 되면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너무 가벼이 대하면서 카운터에 계시는 사장님들 보게 됩니다. 지금은 직원들 수십 명 있고 아래 위로 손님도 그득그득 차게 되고 몇 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식당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이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 하나, 작은 운 하나도 가벼이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쌓이게 돼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한 것, 하다못해 이 사소한 깜빡이 하나라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가진 사람으로서 해나가야 될 덕목인 거고,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격이 높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2번 이상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잘 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비웃는다? 한국인들이라면은 다 그럴 겁니다. 또 이렇게 한국인 얘기하면은 뭔가 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또 유독 남이 잘 되는 것 자체를 이제 비하하고 별 볼 일 없지,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요, 계속 부정적인 걸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옆에 있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 발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도 없고요. 설령 그 사람이 어떤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분명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해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비하하고 이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만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해서도 안 되고요. 맹목적으로 비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은 해로운 사람부터 끊어내는 것, 그게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 책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너무나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확고하다? 뭔가 강직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요. 만약 근데 이 사람의 신념이 잘못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는 어떠한 그 행위 자체를 이 사람은 그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겁니다. 보통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직장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여러 그 사이비 단체를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많은 부분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휩싸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정말 심심치 않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과장하고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버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너무 과장된 어떤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칭찬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음속의 열망은 되게 강한데 그것이 뭔가 인정받지 못해서 드러나는 행동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기쁘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자신의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한 그 순간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를 해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쯤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즉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나는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풍수를 이야기하고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와 소통입니다.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도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이에서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기운이 꽉 막혀 있는 사람, 꽉 막히다 못해 고여서 무언가는 썩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너무나 내 이야기만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는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안 듣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